지난주 금요일 현대중공업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회사 분할을 의결했습니다. 사측은 당초 예정된 장소와 시간을 기습적으로 변경하면서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노조는 주총이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조와의 관계 외에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라는 점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이번 주총을 보면 이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이 2위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첫 단추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조선업계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었죠. 네. 과거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한때는 전 세계 1위의 조선업계를 가지고서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네. 사실은 그 중국이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위 그 조선업에 물이 나갔다. 또 좋은 물이 오겠느냐.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방법을 찾은 게 이번에 그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인데요. 네. 이제 두 회사 간에 좀 부실한 기업들이 됐죠, 지금은요. 네. 그래서 이제 빅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사실 노조가 이번에 주총 진행되는 거 보니까 기습적으로 사측이 이제 장소랑 시간을 변경하면서 주총을 강행을 했고, 노조는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법적으로 좀 무효다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노조 주장만 들으면은 잘못한 것 사실은 같아요. 사측이 잘못한 것 네. 같은데 사실 들여다보면요, 그 원인 제공은 노조가 다 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미리 그 사측에서는 그 주주총회에 대해서 이 점거가 예상이 되니까 네.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죠. 법원의 판결은 이건 불법이다. 네. 네. 예, 그 주주총회장은 사실 경영권 행사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라고 당연히 또 그런 것이고 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미리 했죠. 그러니까 점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점거 자체가 말씀이죠. 불법이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날 당일날도 31일 당일날도 또 울산 법원에서 또 그 철수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네. 그 말을 안 들었죠. 경찰은 그냥 방관만 했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죠. 회사 분할을 이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의결한 상태인데, 그러면 물적 분할은 자체가 이제 법원 판단에 맡겨지는 거게 됩니까? 지금은 이제 노조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소송 제기를 한다면 그 판단은 이제 법원이 합법적인 예. 주주총회였느냐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갈 길이 멀죠. 이제 이건 내부적인 그 결정이 끝난 것이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두 기업의 그 합병이 이제 이걸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일각에서 보면 이 부채 비율 자체가 극명하게 나뉘는 구조 자체가 이제 현대중공업의 지주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주주를 위한 결정이다, 아니면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 경영상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죠.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냐, 주주를 전체를 위한 것을 하느냐. 네. 사실 일각에서는 이게 가업 승계 주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승계를 위한 것이냐,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게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빅딜은 뭐냐 하면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이 매우 심각합니다. 네. 2001년에 사실 망했죠. IMF 이후에 바로 망했고, 그때 2조 9천억을 집어넣고 2015년에 또 회계 분식으로 까보니까 완전히 망해 있는 회사죠. 그때 4조 2천억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재작년 2017년에는 5조 8천억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적 자금이 12조 9천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노조에서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 빚으로 이제 연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울산 현대중공업도 지금 그 부실이 적자가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과연 이대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이게 살아남겠느냐 해서 채권단은 이제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머리를 맞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리겠느냐. 네. 그래서 한 게 지금 이번에 이제 이 물적 분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인수할 자금이 없어요, 현대중공업이. 네. 한 2조 정도가 필요할 것인데 돈이 없으니까 현대중공업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하자. 유상증자 하려면은 새로운 신설 법인을 만드는 데는 지주회사입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인수하는 기업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인수당할 대우조선해양. 그 밑에 이제 현대미포조선도 있고 목포에 있는 3호중공업도 있죠. 그걸 쭉 깔아놓는 겁니다. 네. 그런 구조를 이번에 이제 만들어 놓고 지금 다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노조 측이나 이것을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이 많이 왜곡이 돼서 이게 잘 나가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냥 네. 놔두면은 둘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상생하는 살 길을 찾은 게 지금 이 방법인데 그 상대는 누구였느냐? 원래 그 M&A는 상대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한쪽은 현대중공업이고 반대쪽은 먹히는 쪽은 사실은 대우중공업인데 그거는 지금 주인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빚쟁이가 이제 산업은행이죠. 빚쟁이가 경영을 해왔고 부실화됐으니까 사실은 산업은 뭐냐면 정부죠. 그래서 정부 그렇죠. 측하고 사실은 재벌 기업인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3월부터 머리를 맞대고 짜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뭐 현대중공업의 가업승계니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새로 이제 만들 그 본사격인 지주사,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자산하고 이제 대우조선해양까지 합쳐서 이제 서울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아까 하는데, 뭐 예. 한국조선해양이었나요? 예, 자 네. 그렇게 되면 울산 지역의 경제 자체가 침몰할 거라면서 뭐 지역 주민들 반발까지도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매우 답답한 얘기입니다. 예. 뭐냐면 서울에 본사를 두는 것은 지금 이제 이 현대중공업이라는 게 거대한 그룹이죠. 거기에는 네. 에너지도 있고 산업기계도 있고 조선해양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네. 그거를 지주하는 회사는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 주식회사예요. 네. 지금 그 밑에 이제 계열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다가 이번 합병을 위해서 하나를 설립하는 것이 바로 한국 조선해양이라고 하는 네. 지주회사인데 이걸 서울에 두자는 거죠. 서울에 두는 이 본사의 규모는요 한 500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는 지금 재무를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열사를 관리하는 인력, 그리고 좀 중요한 건 R&D 인력이죠. 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좋은 배를 만들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R&D 인력까지 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를 서울에다가 놓고 왜냐하면 부산이나 뭐 이런 울산이는 잘 안 내려갑니다. 우수한 인력들은 해외에서도 네. 데려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R&D 인력, 우수 R&D 인력을 서울에다 갖다 놓고 그 규모는 5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거는 지주회사예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그 현대중공업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다만 신설법인으로 전환을 시키죠.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한 15,000명 정도의 임직원은 그대로 거기서 활동하는 거예요. 다만 나그 울산시장님이 머리 깎는 이유는 그거죠. 이제 뭐 우리 지방의 지방세, 네. 예. 지방세 몇백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요. 이거 지금 십수조 원의 지금 빚을 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그렇죠. 우리 경제도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게 큰 잘 부분이기 되면 때문에. 지역 경제가 살고 울산도 살고 거제시도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민노총이 대들어 있는데 여기에 과연 이것을 지금 지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CNBC는 이런 거를 좀 다뤄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네. 물적 분할이 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행사장에 나와가지고 문적 분할 반대로 외치면 안 되잖아요. 이해는 하고. 지금 네. 우리나라 조선업이요 지금 위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실패하면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를 해주신 그렇습니다. 건데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한 예. 얘기고 사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잖아요. 지금 뭐 다 온 게 아닙니다. 이제 정말 첫 단추를 꿰다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현대중공업이 다음 달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예. 기업 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예. 하는데 이거는 좀 잘 넘길까 아니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길까? 좀- 공정이라는 데가 뭐 국가 정부기관이니까 뭐 거기에 잘 통과가 되겠죠. 문제는 이제 이번에 그 신설법인 우리나라 조선업계와 경쟁하고 있는 특히 중국 네. 물론 뭐 EU도 있고 EU도 만만치 않죠. 일본 얘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야 너네는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M&A를 불공정하게 했느냐. 네. 시장판 깨지겠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어느 한쪽에서 하기 시작하면 이거 복잡해지는 네,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지금 노조가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이렇게 방해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예. 뭐 사실 앞서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제 기습적으로 장소를 바꾼 주주총회는 이제 원천 무효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영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실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입장을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지금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이제 예정된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갑자기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보시는 거죠? 단순히 다른 데로 바꿔서 유업한 것이 아니라 네. 이걸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장소 변경을 주주들이 참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주주들이 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수 없는 장소에 불가능한 시간대로 장소를 잡았던 거, 그다음에 이동 수단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던 거, 그다음에 주주총회장인 참석권
내가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아예 제지해서 못 들어가게 한 거, 이런 부분들이 무효를 선언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장소를 옮겨서 주주 참여가 쉽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고, 지금 노조 측에서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자, 예. 그러면 노조 측에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동안 쟁취한 임금 노동 조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인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불균형 분할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사업회사인 그 신설현대중공업에는 부채를 7조 원이나 떠넘기고 전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는 현금성 자산을 8,800억이나 가져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저희 노조원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사업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구조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하시는 거죠. 예, 지난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또 회사가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또 사측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조합원들의 분노가 워낙 커서 이것을 무효화 투쟁을 계속 이어가면서 법적 소송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이 무효화를 하기 위한 현장 투쟁, 그다음에 여론화 투쟁,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회사는 지금 그냥 단순히 지역의 여론이나 그다음에 노동자의 여론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는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자세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거의 도둑처럼 몰래 한 7분 만에 이 주주총회를 뚝딱 해치우는 이것은 대외적으로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김영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실장 연결해서 직접 입장을 들어봤는데 임시 주주총회 자체가 기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예. 원천적으로 막았으니까 방금 우리 실장님 표현대로 도둑처럼 10분 만에 뚝딱 했죠. 네. 그런데 사실 경영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건드리면 안 되죠.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가장 핵심인데 이거 우리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이 경영권을 건드리면 안 돼요. 노조는 그러니까 다 회사는 역할이 있는 거죠.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을 하는 것이고 경영을 책임진 사람은 경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노조가 이렇게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나 그런 경영권이 행사되는 아주 중요한 그 M&A를 결정하는 그런 장소를 무단으로 불법으로 점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사실 그날 바로 그 공권력이 집행이 됐어야 됩니다. 이대로 가지고는 우리 누가 기업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종업원이 어떻게 주인들의 의사결정을 막습니까? 물론 구조조정도 거기에 따라가겠죠. 네. 회사는 살아야 되니까요. 네네. 예. 이제 또 아까 또 말씀을 잠깐 하시다가 말았던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일단 공정위 심사는 뭐 무난히 넘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제 뭐 EU 집행위원회 등 각국에 있는 이제 기업결합 심사는 아까 말하신 대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파장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조선업계가요. 예전 같지 않고 사실 주도권이 이제 유럽에서 사실 현대로 넘어왔죠. 네. 우리 말매의 눈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 2002년에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을 때 그 네덜란드의 스웨덴의 말매 시민들이 흘렸던 눈물인데요. 네. 그게 지금의 이제 울산 같은 거였죠. 한 시대 그 대단한 조선국에 있던 그 골리앗 크레인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흘렸던 눈물을 비유한 것인데요. 네. 지금 울산도 이제 한 시대를 이제 풍미했죠. 73년에 생겨서 지금 46년간 현대그룹이 먹여 살려온 지역이거든요. 네. 전국에서 가장 부자 동네죠. 그러나 네. 그 조선업이라는 게 원래 그 회사라는 게 이렇게 100년씩 이렇게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한 시대 40여 년을 풍미했지만 지금 중국이 이미 따라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주도권이 절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수주량이 작년에 다소 우리 쪽으로 왔지만 네. 지금 1위 업계 1위다 2위다 하는 것은 수주량 가지고 하지만 그 효율면에서는 예전 같이 그냥 마진이 작아요. 네. 근데 금년에도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만 봐도 수주량이 작년 대비 전년 대비 55%가 또 감소했습니다.
사실은 하루 한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것을 또 지금 중국이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견제하겠습니까? 그러겠죠. 그 1위, 2위, 세계 1위와 2위 업계들이 결합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설득을 해야죠.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 흔히 부실한 기업들이 묶는 M&A라는 걸 가지고 이제 경쟁국들에 가서 그거를 설득을 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이제 합병 뭐 단계들이 성공을 해서 최종 합병이 되려면 좀 어떤 것들이 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선은요. 지금도 아마 오늘도 울산은 뭐 거의 무법천지같이 그럴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민노총은 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아주 계속 이걸 가지고서 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데 정부도 의연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합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부터 왜 물적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가? 물적 분할은 매우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하면 되죠. 깨끗하게. 고용도 다 승계하고. 그러나 지금 그런 사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지금 살아남기 위한 전환기다라는 점을 좀 결국 왜 업계는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도 지금 저 노조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영계도 좀 자신 있게 나오시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아쉽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공권력은 무너졌습니다. 이번으로 네네. 해서 우리나라의 그 노사관계의 후진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는 아주 반면교사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